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알려드립니다. 복지 서비스 정보 채널 복지도사.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나라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늘리는 지원이 확대되네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와. 근데 무슨 혜택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주민센터에 와서 영유아 서비스가 뭐뭐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 물론 꼼꼼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줘야 하지만 너무 바쁠 땐 하나하나 답변하기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영유아 서비스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정리해봤어. 본 영상이 서로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참고로 예전에 출산 서비스 신청 방법 영상 내용의 연장선, 즉 2탄 정도로 생각하고 시청 부탁해. 우선 출생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뭐 신청한다고 했지? 맞아,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뭐 요 정도가 가장 기본이 돼. 우선 아동수당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동수당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 8세 생일 전까지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지급돼. 단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외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그리고 부모급여라는 게 있어.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작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양육수당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양육수당이 뭐냐?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건데 부모급여도 마찬가지야. 가정양육을 전제로 2023년 기준 0세일 경우 현금 70만원, 1세부터는 현금 35만원을 2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어. 이따가 또 보육료에 대한 개념에 대해 말해주겠지만 예전에는 보육료를 받으면, 다시 말해 어린이집에 다니면 양육수당을 못 받았었어. 왜냐하면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다고 했잖아. 근데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0세의 경우에 한해 현금 18만 6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럼 2세 아동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기준 24개월에서 86개월 자녀를 둔 가정에 10만원씩 25일에 지급돼. 지금까지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에 대해 좀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될까 모르겠네. 앞으로 이해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 그냥 부모급여는 양육수당이라고 할게. 이제는 보육료에 대해 좀 설명할게.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신청해. 큰 틀에서 보면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했을 때 지급받는 거고,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비용을 지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보통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입소 날짜를 정하지. 그럼 그 날짜에 맞추어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해. 양육수당보다 보육료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고. 자, 그럼 보육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볼게. 위에 설명된 서비스를 포함해서 내방 신청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라고 검색해봐. 앞으로 이 사이트를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름 꼭 외우라고. 복지로에 들어가면 기본보육, 연장보육, 누리만 3~5세, 유아학비, 유아학비 법정 등 선택 항목들이 나올 거야. 이게 다 뭐지? 우선 설명 듣기 전에 보육료 나이라는 것부터 알아봐야 해. 보육료 나이는 매년 달라지니까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보육료 나이를 검색해서 내 아이가 보육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해. 보육료 나이 0에서 2세이면 기본보육 아니면 연장보육 중 하나를 신청하는 거야. 기본보육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오후 3, 4시쯤까지 돌봄을 받는 거고, 연장보육은 6, 7시쯤까지 돌봄을 받는다고 보면 돼. 연장보육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해. 보통 그렇다는 거고, 그 외에 연장보육 해당 사유가 좀 더 있으니까 자녀를 낮 시간 동안 돌보기 어렵다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라고. 그리고 보육료 나이 3에서 5세라고 한다면 누리만 3에서 5세 아니면 유아학비 중에 하나를 신청을 해야 해. 누리만 3, 5세는 보육료 나이 3에서 5세가 되었지만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지? 그럴 경우 신청하는 거야. 그리고 유아학비는 위에 이야기했지?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 이해됐지? 근데 보면 사립유치원 또는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 그 중에 보면 정부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보육료 신청해도 보육료 지원 안 되고 더불어 양육수당마저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잘 확인해야 해. 마지막이야, 조금만 참어. 꼼꼼히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로 전환 신청했어. 근데 만약 15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보육료는 그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고 해당 월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거야. 그리고 어린이집 등원 일수에 맞추어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할 거야.
반대로 15일 이전에 보육료 신청하게 되면 보육료 신청일 바로 보육료로 전환되고 당월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겠지?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당월 양육수당 지급,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급된다고. 이 정도로 보육료에 관해서 살펴봤고,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서비스에서 잠깐 안내했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만 안내할게. 첫 만남 이용권은 보통 출생신고 이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하는 거야. 보통 어머니가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200만원 지급될 거고 사용기한은 1년이야. 자, 이번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보 지원에 대해 설명할게. 아이돌봄 서비스는 말 그대로 부모의 양육 공백으로 인해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아이돌봄이 선생님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야. 신청 자격은 양육 공백이 있는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봐. 여기서 말하는 양육 공백이라고 하면 맞벌이, 다자녀가 가장 큰 틀이야. 부부가 직장 가입자면 따로 서류 낼 필요는 없는데 만약 사업자나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 아까 복지로에서 주로 신청한다고 했지? 복지로에서 첨부하는 곳이 있을 거야. 거기에 첨부하면 되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해야 하고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는 소득 활동하고 난 이후 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을 제출하면 될 거야. 그리고 보통 주민센터에서는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거기에 나온 내역을 보고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봐. 근데 실제 납부 내역과 다르다고 하면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서 소명해야 해.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보통 3자녀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은 다자녀로 인정해줘. 근데 저기에 해당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다 되는 건 또 아니야. 가에서 라연까지 유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소득 기준에 의해 등급이 부여돼.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이 달라져. 지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각자 알아서들 찾아보라고. 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꼭 알아야 하는 거 위주로만 설명한다고. 간단하게 설명해도 벌써 이렇게 기네.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고 그 외 다둥이 행복카드라고 있어. 막내가 18세 이하이고 2자녀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 혜택은 뭐 이것저것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신청하면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거야. 요즘은 다둥이 카드 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마트폰 열어서 앱스토어 들어가. 그리고 서울지갑 검색하면 다운받아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해서 사용하면 돼. 그리고 다자녀 서비스는 보통 자녀가 3명일 경우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고객번호 갖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달라고 하면 안내해줄 거야.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봤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정리해보고 보니 어렵고 복잡하네. 그래도 영상을 한번 보고 가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맙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